내 계좌는 내가 지킨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 종목 해결사가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가 차근차근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문자가 많이 와서요. 문자부터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캐스터. 네, 100초 문자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문자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668-4917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문자가 접수가 됐습니다. 오늘 문자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이렇게 응원 문자가 좀 많이 왔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JN, K히트, 그리고 애청자입니다. RFHIC, 줌인터넷 등 오늘 많은 고민 종목들이 들어왔는데요. 끝자리 번호 8859님의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인터넷 8,500원, 비중 10%, 이재모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마침 딱 첫 이재모 전문가님이 진단해 주실 겁니다. 오늘 줌 인터넷, 보통 인터넷 첫 프로그램 보시면 줌 써 있는 거 있죠? 바로 그 기업입니다. 오늘 합병 상장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이재모 전문가님 전망 부탁드려요. 네,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앞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인터넷 검색창을 보시면 과거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들이 많죠. 뭐 초록색 창도 있고요. 노란색 창도 요새는 생기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 한 3위 정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일단 크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쓰다 보면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그 회사의 홈페이지가 뭐 등록되듯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회사 사이트가 바로 여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줌 인터넷은 최근에 사실 스펙 합병 이슈가 있은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위로 올라갔다가 반대로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격을 매수해서 올려준 매수 주체가 다 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자, 제 화면을 좀 잡아보시면 차트보다는 일단 수급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6월 7일, 10, 11, 12, 13 이때 상당히 이 개인 투자자 쪽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잘 보시면 6월 중반 이후로 매도가 좀 나오는데 딱 보셔도 그렇게까지 들어온 수량만큼 지금 나간 상황들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매수한 사람들은 이익 실현해야지 손실 보고자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을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차트상 잘 보시면 한두 번 정도는 급등락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내가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가격으로 볼 때는 한 9,000원에서 9,500원 라인 정도 그러면 한두 번 정도 반등이 급등 나올 때 매도하고 이익 실현하면은 트레이딩으로서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모 전문가님이 반등할 때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을 꼽아볼까요? AD칩스,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 종목은 RFHI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번호 1011님. 항상 절방하는 애청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응원 주셨고요. RFHIC. 매수가 31,500원에 비중 50% 들어갔는데 현재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정열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통신장비 관련 기업으로 이제 화웨이 관련해가지고 이슈에 조금 주가 움직임을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5월 15일 가량에 38,000원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때 당시에 이슈가 있었는데 화웨이 거래 제재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건 화웨이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가 등락 영향을 좀 받았던 그런 편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미중 이제 합의가 되면서 화웨이의 제재를 일부 이제 거래를 허용해주겠다라는 이슈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웨이 관련해 가지고 이슈에 조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 됐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움직임을 조금 보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폭 안에서 자 여기에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면은 여기서 절반가량 부근, 고점에서 저점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앞으로 주가 움직임이 조금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폭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추세선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추세선 여기에 지금 단기적으로 2,750원 부근 여기 천천히 올라갈 건데 이 추세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탈을 하면은 손절 그 리스크가 조금 확대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가는 이전 35,000원까지는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5,000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화 받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청자님 어떤 고민하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목소리가 네.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어떤 네, 종목 고마워요. 고민하고 계세요? 나스미디어예요. 마스미디어 매수 네.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400원에 20%입니다. 매수 가격 38,400원에 비중 20%. 네. 나스미디어 혹시 투자 성향은 좀 어떠세요? 이 기업 살펴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편이신가요? 저 증권사들의 평은 다 좋고 보유하라고 하는데 자꾸 떨어져가지고 네. 고민스럽습니다. 너무 주변의 힘들어요. 의견은 좋은데 주가 네.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찾고 계시군요. 저희 네. 전문가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모 네. 전문가께서 굉장히 기업 분석 잘 해주시거든요. 이재모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네.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가격대가 38,000원대로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최근에 혹시 6월 이후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올라가던 시점에 매수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최근에 내려올 매수하셨나요? 네, 내려올 때 있습니다. 아, 내려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좀 하신 거죠?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좀 문의를 드렸던 이유가 올라가는 시점에 좀 매수를 하셨다 하면은 아무래도 수익 실현 좀 기회가 있었을 거고 지금 시간이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좀 기간적인 네. 부분들 이걸 좀 확인하려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네네. 최근에 일단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나스미디어는 이제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광고를 하는 기업인데요. 네. 결국 실적이 지금 전망치가 약간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적이 네. 괜찮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이상 없다. 또는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견이 시장에서 상충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4월, 3월 달만 해도 괜찮을 거다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2분기 쭉 가다가 이제 의견이 다시 또 나오다 보니까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로 투자하실 거라면 홀딩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좀 트레이딩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손절가 정도는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네네. 그냥 가져가고 싶어요. 가져가고 싶으세요? 아, 네네. 그러면 제가 일단 홀딩하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저는 추가 매수 시점을 오히려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많이 상담을 드려보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떨어질 때는 고민할 게 마이너스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추가 매수를 언제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기업이라면. 나스미디어는 여튼 KT 계열사고요. 네. 돈은 상당히 잘 벌어들이고 지금은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PER이 10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는 고려해야 된다 판단되고요. 네. 차트상 추가 매수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이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주가가 어제 오늘 또 매우 빠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많이 받았어요. 평소 어떤 변동폭보다는 조금 빠르게 약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하지 마세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도록 냅두셔야 되고요. 떨어지고 이게 반등해서 올라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내가 매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지점이 여길 것 같아요. 여기 31,000원
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가격으로 그래서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는 내가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도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 네. 예, 여기 4만 원 다시 한번 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일단은 익절 장기로 가져가시다 하더라도 네. 소나기는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4만 원 정도 다시 한번 넘어가는 순간이 좀 오게 되면 혹시라도 안 떨어지고 바로 올라가면 네. 그러면 다시 한번 4만 원대에서는 내가 익절을 해놨다가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예, 다시 나스미디어를 하반기 내년까지 전망을 보면서 다시 매수 시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꼭 우리가 장기로 본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수량을 좀 늘렸다 줄였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투트랙으로 제가 전략을 좀 짜드릴게요. 네. 그럼 31,000원까지 내려갈까요? 제가 볼 때는 굳이 3만 원까지 내려갈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에 저는 희망을 더 걸 것 같아요. 지금은요. 아, 반등이에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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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고맙습니다. 잘 챙겨보셨어요? 아,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나스미디어로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백조 문자 상담 문자하면 굉장히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죠. 문자 받아주세요. 네, 문자 상담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함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상담 GS건설 꼭 분석 부탁드립니다. 텔콘, RF제약, KMW, 그리고 YYK 이렇게 종목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은 KMW, 끝자리 번호 5476님의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3,500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이정열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요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MW 5G 대표 업종이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이것도 5G 통신 장비 관련 기업인데요. 이 종목은 조금 수급을 좀 보시면서 가격을 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내년 2분기까지는 좀 시장을 웃도는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수급을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41,200원에서 39,000원대, 그러니까 39,000원대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 가격대가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박스권 여기 매물대 이 매물대 하단이 39,000원 부근 여기 상단이 41,000원 부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외인이랑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수급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상당히 힘이 든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조금 지금 20%라고 하셨는데 이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내년까지는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39,000원에서 조금 긴장을 해보셨다가 35,000원, 그러니까 36,000원, 36,000원에서 비중 절반 정도 덜어내셨다가 여기 3만 원대까지 여기 61선이 있잖아요. 61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좀 진행을 다시 그러니까 절반을 매도한 거를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수익을 내시면 이때 당시 주가가 좀 내려가면은 다시 수급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올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래 61선에서 추가 매수를 다시 진행을 해서 평단을 낮추고 이제 적당한 구간 41,000원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조금 잡아보시면은 안정적이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41,000원 목표가 주셨습니다. 여기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함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와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다음 종목은 이 종목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6106님의 문자함인데요. 이 기가레인 2,000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재무 전문가님 꼭 봐주세요. 오늘 이재무 전문가님 인기 많습니다. 하트 11개 보내주셨는데요. 이재무 전문가님, 기가레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RF 통신 쪽 같은 이 부품 때문에 5G 이동 통신 종목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엮이고 한때 이제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마 이맘때일 것 같은데요. 3, 4월 달에 5G 이동 통신 관련 종목군들이 우르르 올라가던 시절이고요. 근데 최근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쭉 잘 가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기가레인 같은 거 잘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5G 이동통신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고 그 와중에 기술력이나 또는 향후 성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들입니다. 근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 실적이 3년 연속 적자고 올해 1분기까지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 하고 이걸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가레인은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2분기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썩 좋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뭐 뉴스나 뭐 증권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망 자체가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 지금은 투자의 어떤 시점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트상 지금 목표가보다는 오히려 손절가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손절가 라인을 제가 볼 때는 1,600원 정도 라인, 길게는 짧게는 지금 한 1,800원대의 손절가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계속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한동안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횡보하면은 기회비용도 잃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자하실 때 좀 판단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모 전문가님이 이 기가레인은 실적이 3년 연속 적자라서 이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손절가 1,600원에서 1,800원 잡아주셨고요. 이 대응 전략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화 받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캠시스요. 캠시스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 가격은 2,45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매수 가격 2,450원이면은 최근에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갈 때 혹시 보신 걸까요? 아니,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21선 지지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샀습니다. 21선 지지 받는 것 같아서 떨어지면서 매수를 하셨는데 캠시스 이 종목 하락세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오늘 양봉을 띄우긴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기술적인 분석 잘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이정열 전문가님 캠시스의 주가 현재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신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기업 분석이 조금 필요하실까요?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이 꽤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에 147%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77억을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스마트 글라스와 스마트 워치, 그리고 VR 카메라, 그리고 이런 제조를 하고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카메라 모듈에서 주력 아이템으로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웨이 제재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국내 스마트폰 산업에 긍정적이라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려가 돼서 주가가 조금 떨어졌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국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좀 잘 팔려야 이 기업은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화웨이 반사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화웨이 제재가 조금 풀어지면서 좀 실적에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는 조정을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1선으로 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61선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주가가 높지는 않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6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노트 10 이렇게 갤럭시 시리즈랑 또 핸드폰 스마트폰 사업부가 갤럭시 부품 핸드폰 사업이 좀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 그러니까 현북은 61선에서 반등 포인트로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비중은 추가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두시면은 2,6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두셨다가
2분기 이번에 또 실적 시즌이 나오잖아요. 실적 확인 한번 해보시고 주가 움직임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전기차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전기차도 조금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번 다다음 주인가 아마 그 유럽에서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아마 말부터는 전기차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전기차보다는 지금 현재는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실적이 조금 부각받고 있는 상태라서 전기차 그런 실적 전망은 추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어떻게 궁금증 다 풀리셨어요? 어떤 종목 네. 다 풀리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보다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께서 21선 지지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61선의 지지 여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가의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챙겨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자님, 고민 해결 좀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캠시스에 대해서 상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다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왔을까요? 네, 문자 상담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할까요? GS건설 그리고 텔콘, RF제약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번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끝자리 번호 5605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19,800원 50%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실적 같은 건 이미 전망치들이 다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적자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치대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2분기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없는 사항들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OLED와 관련된 부분들, OLED 같은 경우는 대형이냐 또는 중소형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대형 쪽은 어차피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 하반기 빠르면 3분기 정도에 미국에 있는 애플로 이 OLED 중소형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느냐. 결국 공급하는 거에 따른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OLED 패널을 만들어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율이 굉장히 지금 낮아요. 근데 이거를 끌어올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반영할 시점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빠르면 한 7, 8월. 근데 7, 8월은 제가 볼 때 좀 이를 것 같고 한 9월이나 10월 정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종목군들이고요. 목표 주가 잘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매사시 단가 대비 한 22,000원 이상 저는 보여야 된다고 봐고요. 이거는 22,000원 사실은 그 이상 보는 게 맞으세요. 사실은 중장기라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OLED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거기서 독보적인 빛을 볼 기업이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 좀 대형주이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실적에 대한 당장의 기대감은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문자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저희가 부지런히 풀어드렸습니다. 내일 장 마감 30분 뒤에 저희 어김없이 찾아오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내일 4시 놓치지 마시고 종목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좌에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해결사로 이어갈게요.